네, 중급 실용영어 강의 구동사 잘 쓰기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부 기본 구동사와 응용 구동사를 설명하는 부분부터 22번 구동사 go back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잘 쓰기, 전치사 잘 쓰기, 그리고 구동사 잘 쓰기까지 저희 책 3권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go back은 돌아간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는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넣어서 의미를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ad가 어느 방향을 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go back처럼 head back이라고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미끄러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slide back이라고 하는 거고요. trace는 추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의 시작이나 근원을 따라서 거꾸로 가는 것을 trace back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all은 쓰러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fall back이라고 하면은 힘이 빠져서 뒤로 쓰러지듯이 원래 위치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go back 대신에 이렇게 다양한 동사를 넣어서 세세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드 백의 예문을 보면은 예전 순위로 미끄러지듯이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한 거죠. slide back. 그 다음에 말씀드린 fall back인데 쓰러져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듯이 여기처럼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fall back to 원래 자리로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돌아가는 모양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79. Fall back. We will have to fall back to our original plan. 자, 그 다음에 23번 구동사는 point out인데요. point out은 어떤 것을 지적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뽑아내는 것, 그것을 point out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뽑아내는지를 다양한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ingle은 하나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single out이라고 하면은 여러 대상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만 탁 집어서, 콕 집어서 골라내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pick out도 마찬가지, pick이 집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아낸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sift가 뭘 걸러낼 때 쓰는 채를 뜻하죠. 그래서 채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걸러내듯이 필요 없는 것을 제외하고 중요한 것만 추려내는 것, 뽑아내는 것, 지적해내는 것을 sift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동사를 좀 주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call out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크게 소리를 치면서 지적한다면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게 되고 비판하는 게 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적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역시 많이 볼 수 있는 구동사죠. 자, 예문들 보면 single out은 이런 경우에 쓰이죠.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칭찬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여기도 이제 칭찬한다는 뜻이지만 비판을 하는 경우 그럴 때 single out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ift out인데 80. Sift out. They sifted out the irrelevant data from the results. 관련 없는 데이터를 걸러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sift out irrelevant data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라내는 것을 말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ll out은 지적하거나 비판한다는 뜻이 있죠. call이나 out만 가지고는 네거티브한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데 비판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구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go ahead와 관련된 구동사들 보겠습니다. go ahead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구동사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데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 힘들게 나아가는지, 조금씩 나아가는지를 그 앞에 이렇게 동사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게, 조금씩 이런 부사를 찾는 게 아니고 동사 자체를 바꾼다. 이 점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forge가 쇠를 단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뜨거운 쇠를 쇠망치로 강하게 두드리듯 그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강한 에너지로 앞으로 나가는 게 forge ahead죠. 그래서 돌진하다 정도 뜻이 되고 그 다음에 plow는 쟁기인데 쟁기가 흙을 가릴 때 그냥 쉽게만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나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주변의 방해를 뚫고 힘들게 쟁기질을 하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plow ahead라고 하고요. press는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듯이 나아가는 것을 press ahea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harge가 여러 뜻이 있는데 맹수가 돌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harge ahead라고 하면은 맹수가 돌진하듯이 강한 기세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forge ahead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get ahead는 가장 기본 동사 get을 써서 누구보다 앞서 나간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edge가 모서리,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만큼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가는 것을, 모서리에서 살짝 튀어나온 정도만 앞서 나가는 것을 edge ahea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jump ahead는 말 그대로 훌쩍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가리키죠. 그래서 조금씩 나아간다고 하면은 edge ahead가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 소개 안 했습니다만 1인치씩 나아간다 그러면은 inch ahea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힘들게 밀고 나아가면 forge ahead, charge ahead, press ahead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예문들이 쭉 있는데요. forge ahead부터 한번 볼까요? 81. Forge ahead. The team forged ahead despite the difficulties. 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갔다라고 할 때 이 구동사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plow ahead도 있고 charge ahead도 있고요. 조금씩 앞선다면은 edge ahea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경쟁이 치열하다가 조금 앞서 나갈 때 그런 상황을 edge ahea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부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1부로 가서 구동사를 구성하는 전치사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13번 from입니다. from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출처가 기본 뜻이고 뭐뭐로부터 어떤 일이 생기면 원인이 되는 거고 무엇으로부터 다른 것을 떼어놓는다면 분리가 되고요. 분리와 구분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다라고 할 때는 예방이나 제한을 의미하는 그런 전치사도 되죠. 자, 주요 구동사들을 보면은 출처를 나타내는 건 우리한테 익숙한 뭐 come from이라든지 date from이라든지 어디서부터 유래된다, 어디서 시작한다, 혹은 어디서부터 튀어나온다, spring from 이런 구동사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조금 어려운 구동사로 stem from이 있죠. 뭐뭐로부터 생겨난다, 비롯된다, 뭐가 원인이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22. Stem from. His confidence stems from years of practice. Most problems stem from poor communication. 자, 그래서 출처를 얘기할 때 뭐뭐로부터라는 의미에 충실한 구동사들 봤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원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어떤 것 때문에 사망했다든지 뭐뭐 덕분에 이익을 얻는다, 뭐뭐로부터 결과가 생겼다, 뭐뭐 때문에 고통받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동사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분리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멀어졌다, keep away from. 그 다음에 come off from,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part가 부분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것과 분리되거나 이별을 한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part from이라고 하면 여기처럼 헤어지다라는 뜻, 혹은 나한테 소중한 어떤 것을 내놓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내놓는다, 포기한다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헤어진다는 의미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shrink가 움츠러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hrink from은 뭐뭐로부터 움츠러들다, 무엇을 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해내면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구동사들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구분하거나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tell A from B에서 이 tell은 뭐와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별이나 구분을 의미한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3. Tell A from B. I can hardly tell her voice from her sister's. You can tell good quality fabric from cheap ones by the texture. 언니 목소리랑 그 사람 목소리를 구분 못하겠다라고 할 때 distinguish 같은 어려운 단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tell을 활용하면 되고요. 좋은 천과 저렴한 천, fabric이죠. 그것을 그 quality를 구분한다 라고 할 때도 쉽게 tell만 쓰면 됩니다. 반드시 말을 함으로써 구분한다는 의미가 아니어도 tell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예방하거나 제한한다는 뜻의 from인데요. 네, 뭐뭐를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의 keep from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from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외우는 abstain from이나 refrain from도 결국은 어떤 것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기본 뜻에서 나온 구동사들이죠. 그래서 기권하다라는 뜻의 abstain from, 그 다음에 자제하다라는 뜻의 refrain from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4. Refrain from. Please refrain from talking during the performance. He refrained from commenting on the issue. 네, 그래서 오늘은 구동사를 구성하는 from의 여러 뜻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